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인데요. 체질을 먼저 알고 증상을 살펴야 된다. 왜냐면 체질에 따라서 병증 증상이 나타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체질을 알고 증상을 살피면은 해석이 잘 되는데, 체질을 모르고 증상만 본다 이러면은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잠깐 원문을 보겠습니다. 태양인 열격은 주위안지 상초 산활이 여풍하고, 태음인 이병은 소장지 중초 질색이 여무하고, 소양인 대변불통은 흉격이 필려열하고, 태음인 설사부지는 즉제하 필려 빅냉하나니. 이어지는 문장인데 이제 끊다 그렇습니다. 태양인의 열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태양인이 뭘 먹고 났는데 토할 것 같이, 실제로 토하는 건 아닌데 토해도 뭐 밥을 한두 개 정도 뭔가 싸르르하니 기운이 올라오는 겁니다. 약간 헛구역질 한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열격 증상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태양인이 열격이 있는 경우는요, 이제 크게 이 사상에서 폐비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체 부위를. 그래서 제일 위가 폐, 그래서 태양인은 폐대간소라서 상초의 기운이 왕성하고 중하초의 기운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초의 기운은요, 발산을 잘해요. 쉽게 말하면 기루기로 솟구친다는 얘기예요. 발산을 많이 하다 보면 음식이 먹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발산은 음식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음식물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토할 것 같이, 헛구역질 같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격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격 증상이 있으면, 태양인 열경의 위가 상초의 기는 너무 뻗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 안에 있는 상초가 산화는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썰렁해지고 뭔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뭔가 풀어지다 보니까 뭔가 뭉치면 열이 나는 거예요. 흩어지면 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흩어진다. 그래서 상초의 기운이 수렴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발산이 되는 거예요. 산화라는 건 마치 바람과 같이 느껴진다. 썰렁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양인의 열격 증상이고요. 태음인의 리병이 이질병입니다. 설사를 여러 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물설사 같이 하는 거, 그 리병, 이질병이라고 하는데요. 태음인의 이질병에 걸리면은 소장의 중초회가 무지럭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태음인은 간대폐소에서 간이 이렇게 한다면 간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질로 자꾸 나가요. 그러면 수렴을 잘 못해요, 간이. 그러면요, 제대로 여기에 소장에 있는 중초 기운이 질색이 답답한 겁니다. 뭔가 무지럭하고 뭔가 찌뿌둥한 거예요. 그것이 마치 안개와 같아진더라. 이렇게 되고요. 소양인은 대변을 잘 봐야 돼. 변비가 생겨서 대변을 못 본다. 이러면 열이 떠요. 특히 소양인의 열이 뜨면 이제 비대신소하기 때문에 비장점, 중상초 쪽으로 열이 확 떠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흉격이 중상초 부위입니다. 그래서 가슴 쪽이 반드시 열렬한 화, 맹열이 타오르는 불과 같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런 게 나오고요. 소음인의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설사를 쫙 잡으면요, 배꼽 아래가 반드시 얼음덩어리에 차가워지더라. 이 얘기는요, 우리 냉장고 있죠, 냉장고의 원리는 프레한가스를 압축시켰다가 확 발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죠. 그 냉기를 가지고 냉장고가 차가워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프레한가스를 압축시켰을 때는 열이 나는데 그걸 식혀. 그랬다가 갑자기 확 뿜어요. 확 발산을 시켜요. 그러면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 기운은 마찬가지로 소음인의 경우가 설사를
그치장을 쫙쫙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아까 프레온가스 팽창하듯이 그러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배가 차가워져요. 배가 차가워지면 설사가 또 해요. 그래서 소음인의 설사는요, 배가 그런 소음인의 설사도 배를 만져보면 얼음덩어리까지 차가워져요. 반드시. 그래서 소음인은 그렇게 나타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태음인의 열격 증상이 있으면은 너무 발산하다 보니까 상초 부위가 마치 허전하고 썰렁한 것 같아. 그래서 바람과 같고요. 태음인의 이질 설사가 나면은 속이 무지룩해, 위장이. 소장 쪽이네, 창자 쪽이 무지룩해서 마치 안개 낀 것 같이 느껴지고요. 소양인의 대변을 잘 못 본다. 그러면 가슴 쪽에 열이 떠가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필려 열화, 뜨거운 맹렬한 열기와 같아지고요. 소음인의 설사가 쫙쫙 계속 나오면 그치지 않으면 아랫배가 얼음덩어리 같이 차고져요. 왜? 프레온가스 속에서 팽창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태양인의 열격은 위안의 상처가 산화를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짐이 바람과 같고, 태음인의 리질병은 이질설사라고 하죠. 이질은 소장의 중초가 질서 꽉 막힌 게 마치 안개여가지고 무지럭해지고요. 소양인의 대변불통, 대변을 못 보면은 흉격, 가슴이 반드시 열화, 뜨거운 불과 같아지고요. 소음인의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은 배꼽아래가 만든 얼음과 같이 차가워지더라. 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인의 열격 증상은요, 이제 이 부위, 상초 부위거든. 상초가 발산을 잘하는데 이게 너무 발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려다가도 뭐 밥풀 한두 개 올라오거나 그게 바로 열격 증상이에요. 헛구조 가끔 치받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슴이 썰렁해진다고 할까? 아니면 가슴이 뭐랄까 좀 흩어진다고 할까? 가슴이 실해야 되는데, 물론 뭐 체형은 그대로 있죠. 근데 가슴이 찼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슴이 썰렁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는, 자, 사상의학에 크게 폐비 간실, 여기서 보면 비장은 사실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상징적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상의학에서 폐대간소다, 간대폐소다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를 의미하는 때 폐비간시라 쓴 것 뿐이지, 진짜로 폐는 사실은 원래 여기 있죠. 근데 위로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렁, 진짜의 폐라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상초라는 걸 의미하고요. 비장은 사실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중상초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간은 좀 비슷하네. 간은 중하초를 의미하고, 신장도 사실 여기에 있죠. 여기에 신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신이라는 하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수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상에서 폐비간시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또 진짜로 폐다, 비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태양인은 열격 증상에서 이 상초 부위가 썰렁해지더라, 뭔가 흩어지더라, 바람과 같더라 라는 걸 의미하고요. 태음인의 이질설사가 있다. 그러면은 소장이 안개같이 무지룩해지거든요. 그래서 태음인의 경우 이질설사가 있으면은 이 소장 부위, 이 간 부위, 즉 중하초 부위가 이제 소장도 해당이 되거든요. 요가 소장의 부위가 무지룩해지더라, 안개같이 답답해지더라 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소양인이 변비가 생겼다. 얼마나 안 넣으면 이렇게 힘들 수 있겠습니까? 대변이 못 보면요, 열이 떠버려요. 왜냐면은 혹시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열이 안 떨어졌다, 고열에 계속해서 뭐 해열절소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요 관장을 해요. 반드시 아이들이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는 꼭 변비가 동반된 수가 많아요. 그럼 열이 더 뜨고,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관장을 하면 대변이 나가면 열이 체온이 떨어져요. 반대로 소양인이 대변을 못 본다면 어떡해요? 열이 뜰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열이 뜨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경우는 대변을 못 보면요, 요 부위, 중상초 부위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열이 떠서. 왜냐면 소양인은 비대신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위가 더 그 열이 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소음인의 설사는 적장하다 보면 장이 차가워져 버려요. 아까도 말했 프랭커스가 확 팽창이다 못했어요. 계속 차가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은 설사를 고치는 방법은요, 인삼이라든지 뭐 부자라든지 이런 뜨거운 약들, 생강이라든지 이런 마늘이라든지 이런 몸을 데펴주는 약들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음인의 설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뭐 그냥 이게 이제 뭐 사람의 멋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또 이제 즐겨도 이렇게 합니다만, 의학적인 측면, 물론 패션의 감각에서는 멋있겠죠. 뭐 그건 이제 별개고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자꾸 배를 내놓고 다니면 또 차가울까요? 따뜻해질까요? 당연히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특히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배가 차가우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패션으로는 멋있죠. 뭐 그거는 뭐 개인 자유입니다만,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니다. 특히 누가요? 소음인들이. 그래도 설사라도 배가 차가운데 또 배꼽도 내놓는다. 이러면 더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의학적으로는 좋지는 않다. 자, 그 다음 명지 기인이 우명지 기증즉 응용지 약을 필무 가으니라. 명지기인, 먼저 그 사람을 자세히 알고, 체질을 자세히 알고, 명지기인 그 사람 자세히 알고, 그런 다음에 또한 그 증상을 자세히 알 것 같아요. 명지는 밝게 한다는 거냐, 자세히 한다는 얘기죠. 자세히 알 것 같으면은 응용할 수 있는 약을 가히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라. 그럼 당연히 체질도 알고 증상을 알으면 당연히 약을 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헷갈리는 것 뿐이죠. 제대로 알으면 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을 자세히 알고 또한 그 증상을 자세히 알면은 응용할 수 있는 약을 반드시 의심할 것이 없더라. 뭐 당연한 얘기다. 자,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근데 동물 하나는 새고 고양이야. 동물은 동물이지만 새는 주로 날아다니고 고양이는 뭐 주로 날아다니지 않죠. 그죠? 잠깐 점프는 하겠습니다. 순간에 그걸 날아다닌다고는 하진 않죠. 그러면 새의 생리와 고양이의 생리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증상도 다를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줘야지. 똑같은 동물이라고 해서 똑같이 대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뭔가 오류가 나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체질이 달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주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똑같게 놨다고 생각하고 대처합니까? 그럼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약을 쓰는 것도 다르다. 새는 예를 들어서 날아다녀야 되니까 방광이 발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줌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만큼 소변을 보관하면은 무거워서 날아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새는 소변이 생기자마자 그때그때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잘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대변도 모였다 한꺼번에 볼까요? 아니다. 수시로 보는 게 좋아. 왜냐면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야 날릴 때 힘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은 어떻게 그럴 필요 있어요? 더구나 고양이 같은 거는 사냥도 하고 그러면 자기 대변 본 거를 꼭 어떻게 해요? 그 흙에다 묻잖아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라든지 존재가치 이런 걸. 그러면 그것도 수시로 조금 그거 뭐 한 10분 간격으로 쏜다고 대변 본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대변 보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보는 게 정상이고요. 새들은 수시로 새똥 싼다 그러죠. 그래서 가다가 찍 하고 싹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게를 낮춰야 되니까. 그 당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똑같게 계산하겠습니까? 다르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태양인의 열격이 있으면은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상초 부위가 그 썰렁해지더라. 태음인의 이질이 있으면은 이 소장 부위가 무지륵해서 이게 좀 답답해지더라. 소양인의 대변이 불통이 되면 가슴이 열불이 터지더라. 답답해지더라. 소음인의 설사가 쫙 계속 나오면은 아랫배가 반드시 얼음덩어리 같더라. 차갑더라. 왜? 계속 나가. 그러니까 얼음덩어리가 더 계속 설사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실 이것보다 이거죠. 체질을 정확히 알고 병증을 살펴야 되더라. 안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즐거우셨는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